네, 현재 경매 물건 중에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충남 아산의 공장인데요. 감정 가격이 21억짜리가 7억까지 유찰됐어요. 감정가 대비 30%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공장 안에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 2023 타경 161호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입니다. 공장. 감정가 21억 5,641만 4천 원이고요. 최저가는 7억 3,965만 원입니다. 토지는 꽤 커요. 거의 2,000평입니다. 건물은 두 개 동 연면적이 약 400평 되고요. 감정평가서 보시면 이렇게 도로에도 접해 있고요. 요 토지 안에 창고 두 개 동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고 안에 무시무시한 뭐가 있느냐? 자, 보이시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안에 쌓여 있어요. 고의로 안에다가 쌓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건명세서 보시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건물들 및 지상에 폐기물 등이 압착되어 적시된 상태, 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처리 방법, 처리 비용 발생 등의 유의하기 바람 이렇게까지 써 있죠. 그래서 뉴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 땅 주인 수억 대 처리비 물게 될 판, 오창업 공장 부지 임대 20일 만에 5,800여 톤 적치, 운반업자 적발 임차인 구속, 배출자는 오리무중, 청주시 구상금 5억 4,900만 원 부과, 미납된 압류, 연루자 찾기 소극적 임대 전 처리 비용까지 억울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창고를 얻은 다음에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산업 폐기물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구속되고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배출한 그 업체가 또 따로 있나 봐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토지주가 치워야 되는데 토지주가 안 치우면 지자체에서 이거를 대신 처리해 주거든요. 민원이 발생해 냄새나고 오염 발생하니까 대신 처리해 주게 되는데 결국은 이 처리 비용 5억 4,900만 원을 토지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유자로서는 엄청 억울하죠. 이거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버린 건데 왜 나한테 부과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참고 임대 놨는데 뭐 몇 달에 월세가 잘 들어오겠죠? 근데 월세가 어느 날부터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월세가 왜 안 들어와? 전화했더니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 찾아갔더니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거죠. 그거 치우려고 했더니 이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특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요. 억대로 처리 비용이 든대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거 치울 비용이. 그냥 가만 냅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주민들이 냄새나죠. 지하수가 또 그 침수물로 인해서 오염되죠.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처리 안 하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거를 이제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 행정 대집행으로다가 처리해 주거든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그거를 누구한테 청구하냐? 그 임차인한테 청구하는데 임차인은 이런 것들을 상습적으로 하는 상습범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도소 가고 말지 비용을 부담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떡하냐? 토지 소유주에게 또 구상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법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슨 법이 있는지. 자, 폐기물 관리법 제49조 보겠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2조 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돼 있죠.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폐기물들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토지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만약에 그 과정 중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쩡한 공장이나 창고 입찰할 당시에는 깨끗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산업 폐기물이 잔뜩 있었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를 한 물건이었다. 그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낙찰자가 이거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거든요. 대법원 판결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9-26548입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에서 정한 폐기물 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한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나무 시설로는 본래 기능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물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폐기물 처리업을 영업하던 시설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던 거예요. 내용 보시면요. 이게 이제 경주시인데 경주시장은 쇠강 산업에 대하여 부적절한 폐기물 보관과 허가량을 초과한 폐기물 보관 및 조업 중단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서 영업 정지와 폐기물 처리 명령을 했습니다. 쇠강 산업이 폐기물 처리 명령 이행하지 않자 경주시장은 원고에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치우는 업체한테 쇠강 산업이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명령을 하고 쇠강 산업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과 함께 폐기물 처리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가 태봉산업 주식회사를 통해서 사건 토지와 건물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한 후 경주시장에게 처리 완료 통보했고 처리 비용 2억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낙찰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위 경매 목적물 매수하고 매수대금 모두 지급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물을 처리한 후에 경매로 이걸 낙찰받은 사건이에요. 피고 낙찰받은 사람은 구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에서 정한 경매 절차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로서 세강산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시 말하면 원심.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는 낙찰받은 사람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 내용은 이겁니다.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 또는 소재 불명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위 조항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33조 보시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여기 해당이 되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압류지산 매각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은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돼 있잖아요.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대법원 판례는요.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였던 거예요. 요거를 경매로 낙찰받았더니 행정대집행 비용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던 건데 왜냐하면 그 산업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면 이 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인수하게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낙찰자가 그것을 승계한다 보고 청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폐기 시설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더 이상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것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런 산업 폐기물을 낙찰받았던 것만의 이유로 낙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셔야겠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시설을 인수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업시설물을 인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을 뿐인데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산업 폐기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고나 공장 임대업을 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순간 찾아갔을 때 이미 산업 폐기물이 쌓여 있을 거예요. 네, 별일들이 다 있죠. 네. 그리고 경우를 낙찰받을 때는 어쨌든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낙찰자가 부담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폐기물 처리 시설 업을 여러분들이 영업 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을 신청을 한다면 자칫했다가는 구상권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인수하게 됐을 때는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할 수도 있고 승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 소개해드렸고요. 온비드 공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캠코와 함께 전국 순회 공매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대 광역시로 했는데 올해는 그 캠코에서 배달 광자라고 해서 각 그 지자체에 소규모로 행사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캠코와 함께 온비드 공매 강좌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번에 첫 그 강좌는요. 부산에 있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요거 좀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온비드 사이트 가시면요. 여기 팝업창 클릭하시게 되면요.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온비드 공매 배달 강좌 5월 8일 수요일이고요. 어, BIFC 국제금융센터 부산에 있거든요. 선착순 200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 1에서는 이제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업처장 우종철 처장님께서 한 30분 정도 해주실 거고요.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제가 공매에 관한 뭐 기본 이론들, 경매와 공매 차이점이 무엇이고 공매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실제 낙찰받았던 다양한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요 강좌 신청은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 국제금융진흥원 사이트 통해서 여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금세 여기 마감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에 계시거나 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부산에서 함께 강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이 참석하시면요,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저도 반갑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날 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